이게 사실 뭐 MZ세대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험 산업에서도 MZ세대가 되게 뭐 중요하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이 상황들이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2025년이잖아요. 이 보험업계에서도 MZ세대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정말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여전히 지금 MZ세대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고객이 될 수 있죠. 미래의 설계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세대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잃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똑같은 문의들이 되게 많이 와요. 많이 와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제 생각을 좀 담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지금 대부분의 사실 MZ들은 보험에 별로 큰 관심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가장 관심 갖는 주제는 재테크와 건강이에요. MZ세대들의 주요 관심사는 돈을 어떻게 잘 굴릴까, 그리고 내 건강을 어떻게 잘 챙길까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교집합이 저는 이제 보험 같거든요. 보험은 건강과 재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또 다루는 금융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MZ세대들이 관심이 없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보험산업의 이 조직과 채용 시스템이 여전히 옛날 방식 그대로다. 이게 지금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험 상품 이전에 이 보험 조직이라는, 지금 보험 판매를 하고 있는 이 보험 산업의 조직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결국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외면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사실 결과론적으로만 치면은 그렇게 또 외면받고 있는 건 아니겠죠. 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중요한 MZ세대들을 놓치고 지금의 계약에 집중하는 곳이 있고 조금 더 다른 전략으로 가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보험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MZ세대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MZ세대들을 보면서 보험 산업과 이제 연계를 시켜보면 정말 MZ세대들은 보험 산업의 미래 자산인데, 그 근거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MZ세대들은 소비력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 MZ세대는 사실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20대부터 40대 사실 초반까지도 이제 MZ라고 하는데, 전체 소비 시장의 거의 한 30%, 40% 이상을 지금 차지할 정도로 소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왜 MZ세대가 중요하냐? 또 이들은 또 결정력도 있어. 예전에 저희는 어땠어요? 물건을 구매하거나 뭔가 할 때 사실 부모님 생각, 뭐 집 생각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내가 결정을 뭘 하기가 힘들었다고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런 결정에 대한 권한들이 다 본인들한테 있어. 대부분은. 뭐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기준점들이 되게 많이 변화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막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그냥 안정적으로 내가 오래 일해? 물론 지금도 제가 커리어 시장에서 보면은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즉 기준점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라던가 연봉보다는 어떠한 나의 가치와 경험을 더 중시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들이 MZ세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냐, 저한테 굉장히 많이 보험회사에 대해서 물어봐요. 괜찮냐? 뭐 좋냐? 뭐 내가 가서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제가 일일이 사실 답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제 솔직한 이야기 플러스 지금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실제 세일즈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잘 전달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험 산업이 MZ들한테 외면받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이 조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정규직처럼 이제 포장된 채용 공고가 아직까지 올라요. 되게 많아. 뭐 사람이 뭐 자코리아 이런 데 가보면 사실 보험 설계사는 영업이잖아요. 그쵸? 영업인데 마치 정규직인 것처럼 그걸 엄청 포장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돼? 처음에 혹하게 만들잖아요. 그쵸? 위쪽직인데 마치 정규직처럼 그런 안내 멘트를 다 써놔. 이게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물론 지금 보험 설계사로서 정규직으로 영업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위쪽직으로 선택을 하는 게 대부분인 거잖아요. 결국 성과로 수익이 결정된다는 그 말인데, 사실 진정성 없는 채용 공고가 많다는 거죠. 그냥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 오픈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포장들을 하기 때문에 MZ들이 느낀 첫 인상부터 뭔가 불신, 신뢰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장된 채용은 그 자체로 브랜드 신뢰도를 그냥 무너뜨린 요소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는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세일즈의 매력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육성하고 리크루팅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아닌 사람들까지 뭔가 혹하게 해서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뛰어드는 사람들도 나중에 안 좋은 시선을 갖고 가고, 또 채용을 담당하는 지점에서 조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일즈가 좋고 내가 좋은 거라고 느꼈으면 당당하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사례와
근거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면은 요즘에 할 사람도 제가 봤을 땐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제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왜 보험 산업에 대한 이런 인식이 안 좋냐, 막 이런 거죠. 누구나 가능하다, 투자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더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 MZ세대들 중에서 직업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세일즈라는 직무는 물론 힘들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런 뭐 누구나 가능하다, 투자 가능하다, 시간 날 때 하세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MZ세대들이 더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 이게 지점별로 뭐 타겟이 다르잖아요. 어디는 뭐 30대가 많고 어디는 50대가 많고, 물론 지점의 특성별로 다르지만 정확한 타겟을 설정하지 않고 리크루팅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보험 산업에 대한 매력을 더 떨어뜨리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세일즈라는 게 고객과 이제 신뢰를 맺는 직업인데, 이렇게 되면 초기 이탈률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고객한테까지 피해가 되고, 결국 이미지가 계속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점에 이제 리크루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마음 뭐 다 좋은 자만 뽑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이게 누구나 가능하다는 말보다는 그냥 집중해서 딱 뭐 6개월, 1년 이렇게 해볼 사람을 명확하게 타겟하는 게 사실 지원자한테도 좋고 지점을 운용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회사와 지점 중심의 마케팅에 이런 어떤 함정들이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지점 엄청 분위기 좋고 야 우리 하면은 무조건 한 연봉 2억 정도 나와, 1억 정도 나와, 열심히 하면, 이게 물론 사실인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MZ 세대들한테 신뢰를 떨어뜨린 요소가 지금은 더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조직적인 메리트보다 내 중심적인 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 좋고 시스템이 좋고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켜, 그리고 리크루팅 되게 많이 돼, 그게 실제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맞는 시스템이어야죠, 그쵸? 아무리 교육이 좋아도 나한테 맞춤형으로 교육이 돼야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좀 중요하더라. 뭔가 이제 채용을 하실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조직에 대한 어떤 자랑, 뭐 연봉 얼마야, 그것보다 여기에서 이 지원자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것들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리크루팅에도 도움되고, 보험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세일즈하면 뭘 얻어갈 수 있네?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시키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 MZ세대 뭐 특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MZ세대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중대장님? 이거 가면 좋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은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해본 거고, 보니까 MZ세대들은 뭐 보험을 싫어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지금의 보험 조직이 MZ들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들은 그러니까 연봉 자랑보다요, 그냥 가치와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줄 것인지, 그리고 네가 이 조직에 왔을 때 어떠한 실제 성장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보여주세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MZ세대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하면서 내가 한번 해볼까? 라는 그 불씨를 저는 당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커리어 상담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수십 명의 MZ들이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저 보험 속에서 한번 해볼까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전달드렸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보험 설계사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고 가시면 나 그냥 속았다, 보험 싫어,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제가 봤을 때 이런 뭐 보험에 대한 편견, 보험에 대한 산업을 바꾸는 거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진짜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40 보험 채널이 그런 이제 좀 변화를 좀 더 먼저 실천하고 있는 분들과 인터뷰도 나누고 이런 정보를 나누면서 이런 보험에 대한 편견을 좀 깨고 진짜 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보험에 대한 편견도 조금씩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내용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의 결론은 MZ세대들은 지금 보험 산업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보험회사건 뭐 GA건 어디건 이 MZ세대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보험 세일즈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MZ세대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커리어와 역량을 갖춘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꿈과 미래의 비전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나라의 보험 산업이 저는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하나 둘씩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생존하세요.